리스크를 분산하라고. 공급망 다변화가 화두인 시대입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게 경영의 상식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평택과 용인이라는 좁은 지역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이 이 두 도시 반경 50km 안에 모여 있어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수백 개 기업이 이 좁은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5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를 떠올려 볼까요? 포드, GM, 크라이슬러,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였습니다. 모든 부품회사, 모든 엔지니어, 모든 투자가 그곳으로 몰렸어요. 완벽한 생태계였죠. 하지만 1970년대부터 일본 도요타가 연비와 품질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을 때 디트로이트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공장도, 협력업체도, 노조도 모든 게 한 곳에 단단하게 묶여 있었어요. 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2009년 GM이 파산했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세계 최고의 전략가들이 수십 년을 내다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이 디트로이트의 역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칩을 한 지역에 거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집중이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중이 생존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흩어지는 순간 죽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왜 이 두 도시에 걸려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장이 아닙니다. 자동차 공장을 상상해보세요. 철판이 들어오고 엔진이 조립되고 바퀴가 달립니다. 부품 하나가 늦게 도착하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하지만 며칠 기다리면 돼요. 손해는 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데 20조 원이 듭니다. 그 공장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1시간 멈추면 수십억 원이 증발해요. 하루 멈추면 수백억 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수백 단계를 거칩니다.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까지 투입된 모든 재료와 시간이 쓰레기가 돼요. 억 단위 웨이퍼가 한순간에 폐기물로 변합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부품이 필요하면 1시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엔지니어가 필요하면 30분 안에 달려와야 해요. 협력업체 회의가 필요하면 점심시간에 모여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모두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2월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21세기의 유럽에서 대규모 지상전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공급망이 끊기는 순간 모든 게 멈춘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네온가스의 주요 생산국이었어요. 반도체 노광 공정에 필수적인 가스죠. 전쟁으로 공급이 끊기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달랐습니다. 삼성과 SK는 이미 국내 네온가스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평택과 용인 인근에 협력업체가 있었습니다. 공급이 끊기지 않았어요. 이때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클러스터의 진짜 가치를요. 값싼 땅을 찾아 공장을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없습니다. 부품이 끊기고 물류가 막히고 생산이 멈춥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위기에도 돌아갑니다. 서로 돕고 빠르게 대응하고 대안을 찾습니다. 2022년 이후 반도체 발주가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믿을 수 있으니까요. 평택과 용인의 생태계가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작동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 전력, 네트워크, 인재. 이 4가지가 모두 갖춰진 곳이 평택과 용인입니다. 첫째, 물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물 먹는 하마예요. 공장 하나가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은 약 20만 톤입니다. 올림픽 수영장 8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죠. 서울 시민 70만 명이 하루 쓰는 물과 맞먹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반도체는 더러움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먼지 하나, 입자 하나가 불량을 만들어요. 그래서 웨이퍼를 수십 번 씻어냅니다. 초순수로 씻습니다. 이온 하나 없는 철저히 깨끗한 물이에요. 평택과 용인에는 그 물이 있습니다. 풍부하게 있습니다. 평택은 아산호와 삽교호가 가깝습니다. 용인은 팔당댐 수계에 속해요. 두 지역 모두 연중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습니다. 가뭄이 와도 폭우가 와도 물 공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려 볼까요? 쓰나미가 왔습니다. 원전이 폭발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물 공급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에는 도시바, 르네사스, 소니 공장이 밀집돼 있었습니다. 물이 끊기자 공장이 멈췄어요. 한 달간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을 줄였어요. 전자제품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그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때부터 반도체 기업들은 깨달았습니다. 물 공급이 곧 생존이라는 것을. 평택과 용인은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둘째, 전력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쓰는 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쓰는 전력은 인구 50만 명 중소도시가 1년간 쓰는 전력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전력이 단 1초도 끊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전이 되면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진공 챔버 안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공정이 망가져요. 수백억 원어치 웨이퍼가 폐기됩니다. 반도체 공장은 2중, 3중 전력망을 갖춥니다. 메인 전력이 끊기면 즉시 백업으로 전환됩니다. 백업도 끊기면 자체 발전기가 돌아가요. 1초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이 몇이나 될까요? 한국에서도 손에 꼽습니다. 평택과 용인에는 초대형 변전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송전 라인이 촘촘해요. 한전은 이 지역을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십조 원을 투입해 전력망을 강화했습니다. 2021년 텍사스 대한파를 기억하시나요? 미국 텍사스에 갑자기 한파가 왔습니다. 전력망이 마비됐어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한 달간 멈췄습니다. 손실이 수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일이 평택에서 일어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멈춰요. 전력 안정성이 확보된 지역에 공장이 몰립니다. 평택과 용인이 그런 곳입니다. 셋째,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결정적이에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 가스, 웨이퍼, 포토마스크, 장비 부품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생산이 멈춥니다. 이 부품들은 대부분 수명이 짧습니다. 화학물질은 신선도가 중요해요. 가스는 보관이 어렵습니다. 장비 부품은 고장나면 즉시 교체해야 해요. 협력업체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평택 삼성전자 공장 주변을 보세요. 반경 10km 안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밀집돼 있습니다. 화학회사, 가스회사, 장비회사, 부품회사 모두 삼성 공장을 위해 존재해요. 용인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업체들이 공장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30분 안에 배송합니다. 긴급 상황이면 10분 안에 엔지니어가 달려옵니다. 왜 중요할까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부품이 늦게 도착해서 라인이 1시간 멈추면 그 손실이 수십억 원이에요. 엔지니어가 늦게 와서 문제 해결이 늦어지면 불량률이 올라갑니다. 네트워크가 생명입니다. 모든 협력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넷째, 인재입니다. 반도체는 사람 산업입니다. 설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려면 최소 석사는 있어야 합니다. 박사면 더 좋아요. 화학, 물리, 재료공학, 전자공학 여러 분야에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재를 어디서 구할까요? 대학과 연구소입니다. 평택 근처에는 성균관대, 마주대가 있습니다. 용인 근처에는 경희대, 한양대가 있어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서울대, 카이스트가 1시간 거리입니다. 이 대학들이 매년 수천 명의 반도체 전공자를 배출합니다. 삼성과 SK는 그들을 바로 채용해요. 신입사원이 출근, 첫날부터 실무를 배웁니다. 더 중요한 건 경력직입니다. 반도체는 경험이 중요해요. 10년, 20년 현장에서 일한 베테랑이 진짜 보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평택과 용인에 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다 퇴사한 사람, SK에서 나온 사람, 협력사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 이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에서 일합니다. 기업이 새로 공장을 지으면 이들을 바로 채용할 수 있어요. 재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에 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액만 수십조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도체 인재 풀이 부족한 겁니다. 인텔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평택과 용인에는 반도체 인력이 풍부해요. 삼성이 공장을 지으면 SK 사람들이 옵니다. SK가 확장하면 협력사 사람들이 와요.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클러스터의 힘입니다. 사람과 기술과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순환하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생태계 안에 있으면 성장하고 밖에 있으면 도태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는 평택에 2024년까지 누적 약 6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P1, P2, P3, 라인에 이어 P4, P5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에 M15X, M16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액만 약 20조 원 규모예요. 2000 공장까지 합치면 SK의 경기도 투자액은 30조 원을 넘어섭니다. 협력업체는 어떨까요? 평택 주변에만 300개 이상의 반도체 협력사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간 매출을 합치면 수십조 원 규모예요. 고용 인원만 수만 명입니다. 용인도 비슷합니다. SK 공장을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협력사가 밀집해 있어요. 화학, 가스, 장비, 패키징 업체들이 SK 공장에서 10km 안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생태계예요. 돈이 돌고 기술이 돌고 사람이 도는 순환 시스템입니다. 정부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평택에서 용인, 이천, 화성을 거쳐 오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반도체 벨트를 만드는 겁니다. 세제 혜택도 줍니다. 반도체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를 해줘요.
협력사가 연구소를 지으면 부지를 싸게 제공합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도 정부가 분담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조용히 반도체 클러스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평택, 용인 TSMC의 대만, 신주 인텔의 미국 애리조나, 중국의 우한과 시안 모두 자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키우고 있어요. 승자는 누가 될까요? 가장 빠르게 생태계를 구축하는 쪽입니다. TSMC를 예로 들어봅시다. 대만 신주 과학단지에는 TSMC 공장뿐 아니라 50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반경 20km 안에 모여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회사, 화학회사, 패키징 회사, 테스트 회사 모두 TSMC 주변에 모여 있어요. 신주 클러스터의 면적은 약 1,400헥타르입니다. 여의도의 5배 크기예요. 그 안에서 연간 50조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고용 인원은 15만 명이 넘어요. 그 생태계가 TSMC를 세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기술만으로 1위가 된 게 아니에요. 생태계로 1위가 됐습니다. 삼성보다 기술이 압도적으로 앞선 게 아닙니다. 생태계가 더 촘촘한 것입니다. TSMC는 협력사와 같은 건물에서 일합니다.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10분 안에 장비회사, 엔지니어가 옵니다.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면 즉시 샘플을 받습니다. 이게 속도예요. 이게 경쟁력입니다. 삼성도 이제 그걸 압니다. 그래서 평택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공장만 짓는 게 아니에요. 협력사를 끌어들입니다. 연구소를 짓습니다. 인재를 모읍니다. 평택은 현재 300여 개 협력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TSMC 신주의 60% 수준이에요. 아직 부족합니다. 더 촘촘히 짜야 합니다.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을 반도체 메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수십조 원을 투자합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텔은 어떨까요? 인텔은 미국 오리건에 오래된 클러스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는 다릅니다. 애리조나는 사막이에요. 물도 부족하고 인력도 없습니다. 인텔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클러스터 구축은 쉽지 않아요. 협력사들이 안 옵니다. 애리조나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우한, 시안, 상하이, 베이징 4대 클러스터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구축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우한 클러스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YMTC라는 낸드 플래시 기업을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협력사가 모였어요. 정부가 땅을 공짜로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전력을 싸게 공급합니다. 5년 안에 한국을 추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클러스터 전쟁입니다. 누가 더 빠르게, 더 촘촘하게, 더 강력한 생태계를 만드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전쟁의 승자가 다음 30년 반도체 산업을 지배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위험하지 않냐는 겁니다. 모든 걸 한 곳에 모으면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 끝 아닙니까? 지진, 전쟁, 테러, 재난 무엇이든 한 번 터지면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텍사스 한파 사례를 다시 봅시다. 한 달 정전으로 삼성 오스틴 공장이 수천억 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 일이 평택에서 일어나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루 20만 톤의 물을 쓰고 수만 톤의 화학 폐수를 배출합니다. 평택과 용인 주민들의 환경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2019년 삼성 화성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했어요. 만약 대규모 화학물질 누출이 일어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물 부족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해지고 있어요. 2022년 여름 한국은 역대급 가뭄을 겪었습니다. 평택과 용인은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 공급이 줄어들면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도 문제입니다. 평택과 용인은 10년 새 땅값이 평균 5배 이상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집값이 올라 좋아하지만 신규 유입 인구는 집을 구하지 못합니다. 삼성과 SK 직원들도 힘듭니다. 평택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신입사원이 집을 살 수 없어요.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도 심화됩니다. 수도권, 그것도 평택과 용인에 모든 투자가 몰립니다. 다른 지역은 토해됩니다. 지방대학에서 반도체를 전공해도 결국 평택이나 용인으로 와야 해요. 지방은 점점 비어갑니다.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삼성과 SK는 집중합니다. 왜일까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산하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분산하면 경쟁력을 잃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이 올라가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반도체 산업은 1등만 살아남습니다. 기술 격차가 6개월만 벌어져도 시장을 잃어요. 그 속도 경쟁에서 이기려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집중해서 승리하는 쪽을 선택하거나 완전하게 분산해서 패배하는 쪽을 선택하거나 삼성과 SK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승리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현대산업의 역설입니다. 위험을 피하려다 더 큰 위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와 평택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완성됐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완벽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모두가 만족했어요. 변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평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매년 수조 원을 투자합니다. 새 공장을 짓고 새 기술을 개발하고 새 인재를 뽑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디트로이트는 변화 없는 집중으로 멸망했습니다. 평택은 진화하는 집중으로 생존합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클러스터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성과 SK가 평택과 용인의 모든 걸 거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물, 전력, 네트워크, 인재. 이 4가지가 모두 갖춰진 곳이 평택과 용인입니다. 2022년 공급망 위기가 클러스터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모여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집중의 위험보다 분산의 위험이 더 크다는 계산된 판단입니다. 반도체는 1등만 살아남는 산업입니다. 속도 경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TSMC, 중국과의 클러스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승자는 가장 촘촘한 생태계를 만드는 쪽입니다. 한국은 지금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동산, 지역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집중을 유지하는 것, 그게 한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집중 전략이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거 자동차 도시처럼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삼성이나 SK의 CEO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